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인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국일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을 숨쉬기도 힘들게 만들겠다, 이런 미국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차기 이 미국의 하원 의장 유력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미국 시간으로 20일 팍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원 의장이 된다면 이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메카신이 이어서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있어서 제1의 국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막아야 되고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그간 해온 일들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대중 견제에 놓고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같은 전방에 걸쳐서 강력한 견제 정책을 펼쳐왔는데, 메카시 대표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대중 압박이 아직도 약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공화당이 더 강도 높은 대중 견제를 주도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일반에 공개한 국방전략서, 그러니까 NDS에서 중국을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설정한 바 있었죠. 그런데 공화당이 한층 강경한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앞으로 입법부 전체 또는 적어도 하원 차원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수위를 높인 대중국 관련 법안 및 의회의 조치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또 미국 내 중국 비밀경찰의 존재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이 같은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운영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강경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장은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중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미국 등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세웠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메카시 대표에 의해서 중국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은 이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이어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혀서 이 중국 특위의 방향성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19일 갤러거 위원장이 지난 5년간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시간이었다면 다음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하고 의회 모두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재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갤러거 위원장은 이런 계획이 반드시 신속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 갤러거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전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다른 국가안보기관들이 이 금융당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중국의 공격을 막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이어서 연방 또 지방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연기금이나 어떤 대학 등 기관이 중국에 투자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 13일에도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 의원과 함께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의회의 강력한 대중국 제재 강행에 이어서 미 국무부도 대중국 외교 컨트롤 타워인 차이나 하우스를 지난 16일 출범시켰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장관 주재로 중국 문제 조정실이라고 이름을 붙인 기관의 출범식을 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차이나 하우스는 이 국무부 안팎의 중국 전문가들이 개별, 지역국 및 안보, 경제, 기술, 다자 외교, 전략 소통 등에 대한 이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결정적인 지정학적 도전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와 도구,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두 60에서 70명 정도의 직원이 일할 것으로 보이는 차이나우스는 이 바이든 행정부 내의 대중국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조율하고 이끌어 나가는 총체적인 조율기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이나우스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더욱 일관성을 갖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 CIA도 지난해 중국 미션센터를 창설했죠. 또 국방부에서 해외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 DIA도 중국 미션그룹을 신설하는 등 미국은 정부 내에 대중국 대응 역량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최대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또 대중국 견제를 외교 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가운데 지난 8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 NDAA에 이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 대응팀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 기구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이 취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하고 또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대응팀은 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의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 되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역시 강화해야 된다라고 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 의회의 중국 특위 그리고 행정부의 차이나우스 출범,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중국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특별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이로 인한 대중국 정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칠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이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악성 영향력 폭로 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이 악성 영향력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침투 방식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지 미국을 향한 중국의 영향력 침투뿐만 아니라 우방국인 한국이 처한 현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투어 같은 이런 언론 협력을 가장한 프로파간다 주입이 시도되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언론들이 이 중국의 악성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지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키맨이 바로 마이클 맥콜 의원인데요. 그가 의회 내의 대표적인 대중강경파이고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매파적 성향이 그대로 입법화될 것이고, 이를 민주당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중국 특위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도 강경하다고 말들 하는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더더욱 더 날카롭고 예민한 대중국 정책들을 꺼내놓는다 그러면 아마도 미중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그만큼 중국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이는 방향으로 대중국 정책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의 대중국 강경 드라이브는 한국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반도체 같은 이런 핵심 전략 물자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무역 거래에서 중국의 최혜국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겠지만 2년 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민들의 반중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도 여기에 반대하기 힘들 겁니다. 당연히 실행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미중 관계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돌입하게 될 겁니다. 또한 시진핑 3기에 들어선 중국은 분명히 이런 미국의 압박에 반격하게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 그러니까 USTR의 대표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 그러니까 비동조화 필요성을 제기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 시간으로 19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3천억 달러, 그러니까 391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 돈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미국의 정보 기술 기업과 농장까지 사들여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은 지금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그야말로 험난한 파고를 정면으로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